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오늘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 얻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썰전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상한가 매매법 1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요즘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요즘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투자 들어가면은 내 거는 되게 안 움직이고 또 남의 종목만 잘 움직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강의 방송의 주제는 상한가 매매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한번 예전에 풀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총 3강에 걸쳐서 이 상한가 매매법을 여러분께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자, 우리 1강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면 이미 장중에 30% 전날 대비해서 30%가 올라간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2023년도 6월 같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좋다. 잠시 후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첫 번째,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아니, 왜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느냐?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한가를 사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바로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에 강했던 테마가 내일도 강하고 모레도 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 종목, 가장 오늘 강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돈이 일단 들어온 종목이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종가가 고가인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종가가 마지막 우리 끝날 때 금액인데 그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어요. 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주식들.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장 고가로 끝나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뉴스들을 보니까 또 재료들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보통 다음날 아침에도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지만 다음날에 추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산 투자자들이 다음날 들어올 수 있는 또 그 다음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한가 매매법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연초부터 정말 이 쏠림 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직도 이 배터리는 아직도 우리 시장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물론 오늘 막판에 좀 하락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장에 하락이 있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 저는 아직도 이 실적들,
지금 이제 쌓아놓은 이 수주 실적들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닥에서 한번 10배씩 올라온 종목들을 더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들, 주도주 쏠림 현상들이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 종목들을 잘 공략을 좀 해야 돼요. 자, 기본적인 설명들은 뭐 이 정도만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오늘 장에도 아까 제가 보니까 총 4종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4종목이 다 내일도 좋을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줄 중에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일단 상한가를 도달을 시켜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한 30~40%의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분명히 전날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종목이에요. 다음날이 오늘이죠.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무려 12%나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구별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좋은 상한가 그리고 나쁜 상한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상한가라 그래서 뭐 그 기업이 좋다, 기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상한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상한가라는 거지 기업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 좋은 상한가, 즉 다음 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한가를 일단 좋은 상한가라고 저는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상한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는 상한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한가가 있어요. 이런 상한가를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래 적어놨죠? 잘 몰라서 못 사는 거. 갑자기 바닥에서 종목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투자분들이 뭐 이렇게 뉴스가 있으면 알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은 뭐 특별한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참 올라가고 나서 이거 왜 올라가는 거지? 전문가님 이거 왜 올라가나요? 막 질문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처음에 올라오는 첫 상한가는 뭐 예전부터 우리 이제 뭐 이 바닥에 들리는 얘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상한가는 그냥 잡아도 된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상한가가 보통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를 여러분들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고 일단 상한가 간 이후에 그날 오후와 저녁에 해서 이거 왜 올라갔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좋네. 그래서 다음 날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하시는 건데 두 번째는 바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입니다. 그럼 이미 주가가 바닥도 있고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뭐 바닥부터 계산하면은 바닥에서 벌써 주가가 막 2배, 3배 올라간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막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간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야, 이거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상한가의 경우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한가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거 말고 우리는 확률이 높은 것만 보자면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상한가와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어떤 주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이 좋았을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정보를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뭐 우리 포털 사이트에 그냥 검색만 해도 오늘의 특징주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올랐는가, 그 중에서 이제 상한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속 가능한 재료들, 오늘 어떤 호재가 딱 나왔는데 오늘로서 끝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보통 좀 지속 가능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업황이 개선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런 상한가의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정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정부에서 뭐 수소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겠다. 또 뭐 바이오에 대한 정책들.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오 USA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에서 그런 바이오 육성 정책들이 나오고 뭐 반도체 육성 정책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부가 바뀔 때, 새 정부가 들어설 때, 현재 우리 정부도 작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들, 어떤 해당 정당의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 최근 같은 경우는 원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의 색깔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한 재료들,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상한가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해가 좀 될 것 같다가도 내일장이 딱 열리면 또 다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좋은 상한가의 조건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상한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명이 엑스게이트라는 회사인데요. 되게 생소하시죠?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좀 재미가 없었어요. 보시면은 계속 막 줄줄줄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이제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주가가 그냥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V자로 가는 거 말고요. 이런 게 되게 드라마틱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주식들이 하락기가 있으면은 바닥 기간이 있고요. 이 바닥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딱딱딱 거쳐가는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중간에 하락이 끝나는 이 횡보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아, 이거 뭐 매일매일 내려가네. 오늘 내가 30% 손실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40% 손실이 되고 반토막이 났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고 바닥을 찾고 이제 횡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저 떨어질 때보다 이 바닥 횡보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려가기만 했었는데 여기는 횡보를 하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오는 구간이고, 아, 이러다가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바닥에서 손절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 횡보 기간이 있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첫 상한가. 분명히 이 상한가는 왜 좋은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다렸던 분들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는데, 이거는 왜 좋은 거냐면 떨어질 때 기다렸던 분들이 이 기간을 못 견디고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이거는 아이고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첫 상한가는 보통 좀 좋게 봐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정보가 잘 없죠.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종목들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 형태들을 좀 눈에 많이 익혀주시면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잘 가는 패턴이다, 못 가는 패턴이다가 딱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 뒤로 그날이 전날이에요. 저 바닥을 만들고 나오는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도 올랐고요. 그 다음날도 올랐고요. 하루 쉬다가 또 올라갔고요. 한 1, 2주 쉬다가 상한가가 또 나오고 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충 한 100% 정도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첫 상한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단 상승폭을 계산했을 때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통 좋은 상한가 또는 착한 상한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좀 올라간 종목인데요. 요거는 석경 AT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소재이면서 최근에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주가가 오르긴 하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잔잔합니다. 잔잔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신고가, 그동안의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기 바닥이니까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분명히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그 과정에서 상한가가 만약에 몇 개씩 있다. 그런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더 좋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종목은 3월 9일 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아까 거랑 비슷해요. 아까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좀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 상승. 그 다음부터 난리를 치죠.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 보통 이제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단타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떨어져서 여기서도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요것보다는 저기서 나오는 첫 번째 상한가 저 자리가 이제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눈에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이 나쁜 상한가, 별로 이제 매수하기에 나쁜 상한가 패턴들은 어떤 건지를 좀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단발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사실 이게 구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거는 뭐라고 그랬죠? 좋은 거는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좋다. 정책주 이런 거는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업황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반도체가 하반기부터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요즘 조선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랑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좋은 업종이라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속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거고 이제 공시나 뉴스 같은 것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정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뉴스나 TV나 또 저 같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정보를 얻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얻기 힘든 정보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회사의 정보들은 우리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미 회사 관계자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반영이 되는 경우들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어떤 회사 주가가 잘 갑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이 회사가 다른 기업이랑 막 수천억 대의 계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사세요. 이거 좋은 내용 나와가지고 매수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니 호재가 나온 자리가 가장 고점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선반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 같은 데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락을 해요.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쯤에서 갑자기 악재가 하나 펑 터집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다. 뭐 적자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회사의 종목들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린 여기서 악재를 듣게 돼서
아니 그러면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부터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악재를 처음 들었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 이 주가는 마지막에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겁먹어서 손절하고 나면은 올라가는 참 재밌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반영을 좀 우려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이제 재료나 뉴스가 좀 선반영된 종목들은 그런 상한가들은 좀 나쁜 상한가, 사면 안 되는 상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횡보 구간이 없는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 되게 드라마틱하죠. 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락하던 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굉장히 멋지고 좋지만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뭐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잘 갔을 수도 있던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장세는 이런 급반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속임수라고 그래가지고 갈 것처럼 해놓고 못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속 상한가. 이미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갔는데 내가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샀으니까 내일이라도 사야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자, 요거는 이제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잘 나갔었어요. 주가가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열심히 막 잘 올라가는데 요날 갑자기 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삼자 배상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 그래가지고 유상증자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자 배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느 삼자 쪽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날이 고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죠. 뭐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이 호재는 이 상승을 통해서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런 이제 공시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이 아무리 철통 보완을 하더라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밥 먹다가 나도 모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의 정보들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된 경우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바닥 횡보구간이 없는 상한가 바로 예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AP 시스템이라고 지금은 이제 APS라는 사명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5월달 중순에 갑자기 영문 모를 폭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와 드디어 가는구나. 거래도 많이 나왔네. 그랬는데 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지루한 횡보 구간이 있고 나오는 상한가를 더 여러분들이 선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이 지루한 저 횡보 구간은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쳐서 파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없어져가지고 진짜 보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떨어지고 나면은 깜짝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횡보 구간이 있는 상한가를 보셔야 돼요. 다음은 이 종목은 이제 연속 상한가 종목인데 뭐 많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급등한 거 따라잡으시면은 잘 가는 경우들보다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연속 상한가 간 종목들 여러분 찾았다고 했을 때 한 10번 매매하면은 한두 번 정도 수익 나고 운 좋게 수익이 나고 한 8, 9번 정도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DYD도 바닥에서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좋은 상한가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바닥을 만들다가 올라오는 첫 상한가가 좋다 그랬잖아요. 이날 보고 다음날 샀으면 돼요. 근데 이미 2번이나 올라간 다음에 샀을 경우는 이날 단타를 빠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떨어져 다시 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상한가의 패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어제구나. 어제 6월 13일 날에 이제 상한가 목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한가 종목들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 종목들인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서 이제 실전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총 4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 제가 아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상증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호재가 나와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말 대단합니다. 이 종목이 정말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주도 종목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재료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수화학이랑 분할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 돼서 엄청 화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뭐 오늘은 약간 거래 정지가 돼서 다른 게 올라갔지만,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이 종목은 배터리 소재 쪽으로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같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크래프트. 이 회사는 최근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술주,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엔비디아 쪽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쪽 미국 기술주에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위쪽에 있는 삼자배선 유상증자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것들은 정책이거나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에 속하는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재료들.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인디에프의 차트인데, 자, 보시면 바닥에서 상한가가 총 이제 최근에 2번 정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상한가가 여기예요. 왜 올라갔는지는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잠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좀 밀렸어요. 그리고 요번에 보시면은 요번에 상한가는 삼자배선 유상증자라는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때는 자, 여기 이게 첫 번째 상한가고 이게 두 번째 상한가예요. 그럼 아까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한가가 무조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이 주가라는 게 만약에 갈 자리인데 갑자기 미국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터져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한가는 그래도 첫 시세이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힘을 모아서 다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줘요. 근데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오는 급등주는 그런 기회가 잘 안 나오고, 특히 이때처럼 이렇게 뭐 슬슬 밀리는 종목들이야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경우, 이게 이제 오늘 거거든요. 어제 상한가, 오늘 급락인데 추세를 많이 이탈시킨 상태여서 내일 아침에 1,200원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런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상한가가 아니라서 어제 차트가 만들어졌더라도 이게 첫 번째 상한가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이게 없었고 첫 번째 상한가고 저런 내용이 나왔으면 한번 볼만해요. 해볼만한데 첫 번째도 아니고 또 이미 반영됐을 만한 그런 재료의 성격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패스하시는 게 좋다. 다음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하면서도 좀 아차했던 게 너무 제가 이제 이 개미들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중립적이면서도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지난주예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이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사고 누가 삽니까? 흔히 말하는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큰 손들이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상한가에 가고 나서 이제 오늘은 거래 정지가 돼서 대신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못 가니까 이수 화학이 오늘은 많이 올랐죠. 그 종목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뚫고 가는 상한가 종목들은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세가 잘 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바로 이 종목인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었고 주가가 오늘 아침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급등이 잠깐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배터리주가 하락하면서 다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아침에 단타가 충분히 가능했을 만한 종목인데 더 좋은 기회가 예전 차트를 보니까 있었어요. 쭉 과거를 가다 보면은 이 상한가, 요거, 요 자리, 특히 요 첫 번째 상한가, 바닥에서 올라온 첫 번째 상한가가 요 자리였는데 이날이 좋은 자리였었어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한가이면서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막 그 순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미 한 번 시세를 내고 눌렸다가 또 가는 시세. 이런 경우는 돌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자리들이라서 오늘 아침에 단타 정도로만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물론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저는 아직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죠, 오늘. 그래서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상한가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 종목이죠. 요즘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날에 이전의 고점을 뚫어주는 확실한 신고가의 자리를 완전히 완성을 시켜놓고 어제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종목보다 조금 더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 종목도 아침에 한 오전장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급등이 나와서 단타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10% 이상 올라가는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첫 번째 급등이 사실은 더 좋죠. 더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으로서 우리가 이제 매매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오늘 거예요. 이제 오늘 건데 오늘 상한가는 세 종목인데 재료가 다 똑같아요. 다 뭐냐면은 첫 번째 보라티알도 신성홀딩스도 샘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의 그런 오염수가 방류돼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거리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뭐 천일염부터 해가지고 사재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 전부 다 강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 이 중에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내일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선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이면은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 9시죠? 9시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잠시 후 9시 공개 방송에서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상한가 종목 매매할 때 이제 매매 꿀팁이 있는데, 하나는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왜 종목들 보다 보면은 한 뭐 10에서 15%짜리 종목들 중에서도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차트가 윗꼬리가 없는 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한가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없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저는 한 20% 정도 이상 올라온 종목들도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계속 관심주로 놓고 상한가 종목처럼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승률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한가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하시는 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셨으면 좋겠냐면 한 1년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1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엄청 긴 시간인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요즘 같은 날엔 요즘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개 정도, 5개 내외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날은 많아봤자 10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루하루 그날 상한가 종목이 많아봤자 요즘엔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하루에 5종목씩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은 왜 올라갔는지 정도만 분석하면 돼요. 오늘 상한가 있었는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고
왜 올라갔는지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까?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시면은 웬만한 테마주들은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주식 고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종목들의 얘기가 딱딱 나왔을 때 그거 내가 예전에 한 2, 3개월 전쯤에 어떤 테마로 올라갔던 거 내가 적어놓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적어놓은 거 찾아보면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분석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주식 고수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게 상한가 강의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그냥 이 수박 겉핥기 정도만 알려드린 거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그리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거를 완성을 하시는 건데요. 한번 흥미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요즘 테마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데 나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좀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종목들 오늘 이 기법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 잠시 후에 공개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도 잠시 후에 있을 거니까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매매법 1강 들어봤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매수 이유를 시작으로 좋은 상한가 종목들, 반대로 나쁜 우려되는 상한가 종목들과 함께 어제 오늘 상한가 종목 분석과 함께 상한가 매매 꿀팁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6월 7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월요일 날 AS 주셨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이다 전망 주셨고 네. 어제 도달을 완료했습니다. 장중 16% 급등 보였거든요. VTGMP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제가 지난 6월 5일 그 네. 현충일 전날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 또 휴일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5% 이상 올라가서 이제 5%라는
목표가는 달성을 좀 했고 그다음에 최종 금액적인 구간까지 어제 달성을 좀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하락 구간들도 좀 있었고 중간에 이제 급락과 급등을 좀 많이 반복하는 구간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종목이 그렇게 투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이 끌렸던 종목들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대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목표가를 뭐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네. 어제 두 자릿수 이상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매도 처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약간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빠지게 됐는데 화장품 업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매도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구간이었고 혹시라도 오늘 들고 계신다면 내일이라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길게 보면 나중에는 저는 이 종목이 뭐 9,000원, 10,000원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근데 시간을 길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 나중에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조만간 저는 올 것 같은데요. 한 달 이내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GMP 매수 후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 났기 때문에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6일에 매수했던 세부 MEC 반도체 설비 배관 관련 종목입니다. 세부 MEC도 어제 7% 가까운 장중 강세를 보였고요. 종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조정과 함께 약세 마감됐거든요. 세부 MEC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부 MEC도 제가 진짜 장기전으로 예전에 한번 추천드리고 네. 최근에는 이제 단기 성향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끝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좀 들어와서 쑥 올라와서 어디 여기 보시면은 장 끝나기 전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한 3시에 갑자기 급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저는 노란톡방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목표가 임박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내일 잘 팔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바로 목표 달성이 됐어요. 목표 달성이 제가 9,900원이 목표가였거든요. 왜냐면은 10,000원대를 넘어가면은 되게 좋은 자리긴 한데 10,000원에 분명히 쌓인 물량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왜 10,000원에 팔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호가창을 보니까 좀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에서 팔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아침에 이제 사인을 드리고 매도 처리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기술주들이나 반도체 배터리 쪽이 좀 많이 내려와서 하락을 했는데 아직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10,000원을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9,900원 언저리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MEC 아직 끝난 종목 아니고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 두 가지로 가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반도체 때문에 떨어졌지만 원전 재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못 파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9,9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놓치지 마시고 꼭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어제 매도 사인 예고해 주셨고 오늘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반도체 원전 두 가지 재료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셨다면 9,900원 올라올 때 정리의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5월 25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어제 목표가였던 7,300원 도달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세 나왔는데요. 하나기술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종목들,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벌써 바닥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하락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속쓰리시겠지만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연초 대비, 작년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기술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플러스 다가오는 2분기 실적주로 드렸던 거고 드리자마자 이 종목은 사실 별로 트러블이 없었죠. 사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잘 가가지고 한 뭐 10%대에서 우리는 그냥 익절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제 잘 팔았는데 오늘 좀 약간 억울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조금 조정세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고가주보다는 바닥에는 2차 전지는 괜찮다고 봐요. 하나기술 같은 것들은. 그래서 뭐 전략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팔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7,300원이 아니라 73,000원 정정하겠고요. 보유 후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6월 1일에 매수했던 제주항공입니다. 어제부터 LCC 관련주 상승세 나왔고 오늘도 장중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AS에서도 이제 바닥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거짓말처럼 그냥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이제 좀 리포트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늘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시장에서 좀 대안 투자로 자금들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항공주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 네. 수익 중이실 텐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보유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매도 전략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강의를 좀 하면서 네. 여기에 조금 걸만한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단기 투자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네. 요즘 제 종목이 또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아니 오늘 폭락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오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 종목과는 다른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 하반기면은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부터죠. 이제 6월에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재료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솔직히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이 종목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왜 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호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며 오늘 해당 업종이 많이 안 좋았지만 이 종목은 후발주로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단기 투자 종목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적인 측면도 짚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9시부터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쏠림 현상들이 강하고 네. 특히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다음날 연달아 시세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급등을 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한 단기주를 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 힌트 좀 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강의를 드렸었는데 강의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일장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지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도 더 갈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볼만한 종목들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9시 공개 방송에서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들어갈 만한 종목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강의에 이어서 내일 노려볼 수 있는 단기 투자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